전 세계에서 눈독 들이는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20년 전엔 눈치밥 먹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기어다니며 배운 기술이 지금에 와선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1994년 독일 함부르크의 찬 겨울, 저는 처음으로 독일 기술자들의 무시하는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네요. 독일 조선소의 차가운 강철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고? 웃기지 마시죠. 독일 기술자 한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설계도를 응시했죠.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 해봤자 한 척 만들어주고 끝이에요. 나머진 알아서 하시든가. 독일 기술자들의 속셈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정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집념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설계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메모하고 기록했죠. 함장님, 이거 보세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젊은 기술장교 문태성이 은밀히 제게 보여준 노트에는 독일 기술자들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잘했다, 문태성. 우리가 배우는 건 기술만이 아니야. 그들의 오만함도 함께 배우는 거지. 저는 그때 이미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독일 기술자들의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터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함장님, 이건 좀 이상합니다. 독일 설계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작동 과정을 보면 다른 것 같아요. 문태성의 예리한 지적은 우리 팀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 독일식이 최선은 아닐 수 있어.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해. 저녁이면 숙소에 모여 토론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이 퉁명스럽게 알려준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만의 개선점을 찾아냈어요. 그들이 보여주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그들은 모르겠지요? 동료 기술자의 한숨 섞인 말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모르는 게 좋아. 언젠가 그들이 놀랄 날이 올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독일 기술자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견디며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기술을 뛰어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태성아, 기억해라. 오늘의 굴욕은 내일의 자부심이 될 거다. 제 말에 문태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 해군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잠수함 강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죠. 독일 기술자들의 무시와 멸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동기가 되었고,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며 우리만의 기술력을 쌓아갔습니다. 이런 굴욕은 평생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을 거야. 그날 밤 차가운 함부르크의 바람을 맞으며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04년 7월 하와이 근해. 림팩 훈련이 한창이던 그날 우리 잠수함은 수심 200m에서 완벽한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미 해군 이지스함 3척이 12시 방향 15km 지점에서 탐색 중입니다. 음탐 장비를 응시하던 문태성의 보고에 저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미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들. 하지만 그들의 첨단 장비로도 우리의 존재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죠. 현재 수온 분층 16도와 8도 사이 수온 약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은신 조건입니다. 바다는 수심에 따라 온도가 다른 층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이 수온 약층을 교묘하게 이용해 적의 소나를 완벽하게 교란시키고 있었죠.
스크류 회전수 50으로 낮추고 모든 승조원 발소리 최소화. 차가운 쇳덩이 속에서 41명의 승조원들은 숨소리마저 죽여가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마치 깊은 바다의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함장님, 미 해군 P-3 대잠 초계기가 위에서 음탄 부위를 투하했습니다. 갑판사관의 보고에 저는 더욱 깊이 자망을 지시했습니다. 수심 280m. 우리 잠수함의 한계 수심에 가까웠지만 이 정도 깊이라면 음탄 부위도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적 이지스함 좌현 3000야드로 접근 중. 순간 작전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이지스함이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었죠. 그들의 프로펠러 소리가 우리 잠수함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묵 유지. 모두 움직이지 마라. 승조원들은 숨조차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죠. 독일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킨 정숙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적함,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자, 배운 대로 해보자. 목표물은 앞쪽 이지스함이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치명적인 정확도로 접근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은 여전히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죠. 발사 위치 진입했습니다. 발사. 모의 어뢰가 발사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음 표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지스함이 모에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함정들이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이미 두 번째 표적을 노리고 있었죠. 뭐야? 어디서 공격이 들어온 거지? 도청된 미 해군의 통신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함정 회피 기동. 잠수함 위치를 찾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깊은 바다의 포식자처럼 한 척 한 척 차례대로 사냥해 나갔습니다. 6시간의 작전이 끝났을 때 스코어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해군 최정예 함대 15척 중 13척이 우리 손에 격침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훈련평가회에서 미 해군 제독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이건 디젤 잠수함 맞습니까? 핵추진 잠수함급의 기동력과 은밀성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잠수함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도 인정한 세계 최고의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평가와 함께요. 함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문태성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기술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지. 그날 밤 하와이의 진주만 기지에 정박해 있던 우리 잠수함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이틀 후 해군본부 연구개발단 회의실에서 문태성을 만났습니다. 한때 앳된 얼굴의 소위였던 그는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박사가 되어 있었죠. 함장님,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뵙니네요. 그래, 태성아. 네가 정말 개발팀장이 됐다며? 문태성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독일에서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설계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의 청사진이었죠. 제가 한때 꿈꾸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제 질문에 문태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갈 때입니다. 창 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회의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태성의 눈빛에서 저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강인한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었죠. 함장님, 우리가 그때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문태성은 설계도를 하나하나 펼쳐가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배웠던 기술들은 이제 기초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만의 혁신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태성아,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독일 기술자들의 무시와 멸시를 함께 견뎌냈던 그 청년이 이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함장님.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계의 표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이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그리고 그들이 이뤄낼 더 큰 도약.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창원의 비밀 연구시설 지하 3층. 차가운 금속 냄새가 가득한 실험실에서 저는 문태성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새로운 SLBM 시스템의 3D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게 우리가 개발한 신형 어뢰의 핵심입니다. 문태성이 가리키는 화면 속에서 어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존 어뢰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죠. 더블 이펙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충격으로 표적을 들어올린 다음 두 번째 충격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실험실 한쪽 벽에 설치된 수조에서 축소 모형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니어처 어뢰가 수중을 유영하듯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목표물을 강타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일반 어뢰는 단순 충격만으로 공격하지만 우리 것은 달랐습니다. 수조 속 미니어처 함정이 첫 번째 충격으로 수면 위로 살짝 떴다가 두 번째 충격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함장님, 이건 소나 시스템입니다. 다른 스크린으로 자리를 옮기자 복잡한 그래프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배웠던 소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표물의 스크류 회전음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자부심 가득한 문태성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30년 전 독일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독일 기술자들이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기술들을 이제는 우리가 더 발전시켜 완성한 것입니다. 잠수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체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문태성이 보여주는 다음 화면에는 새로운 추진 시스템의 구조가 떠올랐습니다. 프로펠러의 설계부터 축계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우리 기술진의 손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었죠. 이게 다 내 작품이냐? 제 질문에 문태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 함장님이 가르쳐 주신 기술입니다. 저희는 그저 그 토대 위에서 조금 더 발전시켰을 뿐이죠. 실험실 깊숙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거대한 어뢰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첨단 센서와 제어 장치들이 가득한 이 무기는 더 이상 독일이나 미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이 어뢰 한 발이면 어떤 전투함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문태성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실전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어뢰는 기존 어떤 방어 시스템도 뚫고 들어갔고 목표물을 완벽하게 제압했죠. 방어 시스템을 뚫는 데 걸린 시간이 2.8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자부심 넘치는 문태성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태성아. 네, 함장님. 독일 사람들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 문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틀렸었다라고요.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랑스럽다, 태성아. 퇴역한 함장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25년 창원의 어느 봄날 거제 옥포만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건조장. 저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를 가르치던 독일의 기술자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술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이럴 수가.
처음 보는 한국의 최신형 잠수함 앞에서 독일 기술진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3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김대철 함장님 맞으시죠? 독일 대표단의 수석 기술자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서려 있었죠. 네, 맞습니다. 30년 전 함부르크에서 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연구소 회의실에 모여 앉았을 때 프랑스와 일본의 기술진들도 합류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국의 소나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를 구현하신 건가요? 프랑스 기술자의 질문에 문태성이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우리의 최신 기술이 하나둘 소개되었습니다. 수중 스텔스 기술, 초정밀 어뢰 시스템, 첨단 전투 체계까지.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기술진의 중액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문태성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이 추진 시스템은 놀랍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다고 하셨죠? 독일 기술자의 질문에 문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고스트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추진 체계죠. 회의가 끝나고 조선소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독일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배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김대철 함장님, 독일 대표단의 수석 기술자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좋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해질 무렵 외국 기술진들이 떠나고 난 후 문태성과 저는 조용히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잠수함의 검은 몸체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이제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된 걸까요? 문태성의 물음에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태성아.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야. 진정한 최고가 된다는 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니까. 붉은 석양 아래 우리의 잠수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물결 위에서 고요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품었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스승이 되었네요. 문태성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내일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지. 저녁 노을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군본부 상황실 세계 지도 앞에 서서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었죠. 함장님,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태성이 들고 온 서류를 펼쳐보니 8조 규모의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최신형 잠수함 도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이 되는 건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캐나다 측에서도 미팅을 요청해 왔습니다. 문태성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는 70조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교체하기 위해 우리의 기술력에 주목한 것이죠. 기억나나, 태성아? 2011년 인도네시아 수출 당시. 네, 우리의 첫 수출이었죠. 1400톤급 잠수함 3척.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신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필리핀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문태성의 말에 저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잠수함의 성능을 본 필리핀 해군 관계자들의 놀란 표정을.
특히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 추진 시스템을 보고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해외 수주가 늘어나면서 국내 조선소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조선소는 밤낮 없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주문받은 잠수함을 건조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함장님, 방금 캐나다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가 최종 후보에 올랐답니다. 문태성의 목소리가 들뜬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었고, 그것도 선두권에서 말이죠. 독일, 프랑스와 경쟁하면서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니.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수주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한눈에 보였죠.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문태성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출 계약에는 단순히 잠수함 판매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정비 교육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우리가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러 갔을 때가 생각나는군.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잠수함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함장님,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문태성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혁신해야 해. 밤이 깊어가는 상황실에서 우리는 다음 목표를 향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거군요. 창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제도 앞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저는 부두에 서서 우리의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이 시험 운항을 마치고 귀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마중 나와주셨군요. 검은 작전복 차림의 문태성이 부두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땠나? 첫 심의 자망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심 500m에서도 마치 호수처럼 안정적이더군요. 문태성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 독일에서 기술을 배우던 그 청년의 모습이 아직도 그의 눈빛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원자로는 완벽했습니다. 3주 동안의 심해 자망에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죠. 새벽 안개 속에서 거대한 잠수함의 실루엣이 더욱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아, 기억나나? 독일에서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던 그때.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고 아침 햇살이 서서히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뭔가? 우리가 정말 세계 최고가 된 걸까요? 문태성의 질문에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 태성아.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네. 진정한 최고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지. 잠수함 갑판에서는 젊은 승조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30년 전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 봐, 저 젊은이들을. 저들에게는 우리가 이룬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야. 문태성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을 이뤄낼 거야. 우주로 가는 잠수함을 만들지도 모르지. 우주로요? 왜 불가능해 보이나? 30년 전에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라는 게 더 불가능해 보였을 텐데. 우리의 대화는 젊은 해군 소위의 경례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 설계팀 막내 소위 강민수입니다. 그래, 어떤 꿈을 꾸고 있나? 네. 심해 도시를 지키는 새로운 개념의 잠수함을 구상 중입니다. 저와 문태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문태성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 바다가 우리를 지지할 차례야.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안개가 걷히고 우리의 잠수함이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더 큰 꿈을 꾸며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은 이제 세계의 등대가 되어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두를 떠나며 뒤돌아보니 젊은 기술자들이 새로운 설계도를 들고 잠수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뭐 하나 손만 대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걸까요? 손 안 뗀 건 있어도 손 뗀 건 세계 최고라니 참.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습니다.